네, 안녕하세요. 비타민카입니다. 자, 어제 저녁 저점은 픽스되면서 고점은 낮아지는 삼각수렴이 나왔었습니다. 네,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라면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털렸을 거예요. 보통 이런 형태의 삼각수렴이라면 하락을 점치는 패턴이라고 소개하거든요. 반대로 역삼각수렴, 즉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면 고가 라인을 돌파할 경우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패턴은 패턴일 뿐, 그날의 시황, 가격, 어떻게 그 자리가 만들어졌고, 어느 쪽으로의 움직임이 더 승산이 높을지에 대한 주포지션 전략 등 차트 분석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날의 시황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차트 분석 책들에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고가 라인 돌파 시 강한 상승,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저가 라인 이탈 시 강한 하락, 대칭이면 반반,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합니다. 저마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꼭 그것이 정답인 양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수렴 구간이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즉 그날 그때의 시황이 어떠한가 말이죠. 자, 16일 아침 제가 시황 채널에 올려드린 글들을 보면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여전히 불장임을 굳건히 했다. 주봉 상황을 보면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한 만큼 여전히 강한 상승력을 갖췄다. 그러니 숏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정고점에서 지지가 꼭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준봉이라던가 직전 고점까지 하락이 나온다. 즉 여전히 상승 추세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하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정고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을 해주면서 차트상 장대 양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기본적인 흐름도 상승 추세죠. 물론 제가 그리는 추세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어딘가에서 저항이 발생해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해주죠. 그러는 사이 고점 라인은 점차 하락합니다. 즉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물론 이 부분에서 하락이 나오긴 했으나 배운 대로 차트가 진행되려면 다시 한번 상승하더라도 이 꼭지점 부분에서 또 한번 저항이 발생하면서 그대로 다시 하락해야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차트는 신고가를 또 한번 갱신하는 강한 상승을 해줬죠. 자, 반등한 지점이 어디죠? 직전 매물대의 고가 라인과 기준봉 시가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시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정고점이라는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지 못할 경우 직전 매물대의 고점 라인까지 일정 부분 하락한다. 정고점이 104630, 이 빨강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12시 봉과 19시 봉에서 이탈하는 구간들이 자주 나왔었고 고점 라인은 여전히 낮아지고 있었죠. 즉 시황으로 먼저 차트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그것을 컨펌할 만한 상황, 즉 디센딩이 나오면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19시 22분에 숏포지션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21시 46분 직전 매물대 고점 라인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했고요. 패턴은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삼각수렴을 지금보다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면 제 경험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모양과 상관없이 어느 방향으로 돌파 혹은 이탈이 나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꼭지점까지 체크해야 된다. 물론 그날의 시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어떤 수렴 형태이기 때문에 하락할 거야, 상승할 거야. 이렇게 미리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먼저 차트의 시황이 어떤지를 파악해 둔 상태에서 수렴 구간은 단지 가격이 응축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쪽으로 발산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저는 삼각수렴을 말씀드릴 때 항상 조건을 세 가지 붙입니다. 첫째, 상승 추세 혹은 장대 양봉 이후에 볼 것. 둘째,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올 것. 셋째, 빠졌다 가는 패턴도 있으니 최대한 하단선에 근접해서 진입할 것.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죠. 실제로 어제도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패턴은 패턴일 뿐이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센딩이어도 소폭 빠졌다가 강하게 상승하는 게 더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이론과는 반대라는 거죠. 자, 참고로 2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를 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도 나왔지만 이것도 실제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은 23시 10분에서 30분까지 이 넥라인 구간이 아니라 23시 35분, 즉 빨간 라인 저항대를 넘어가 주면서 거래량이 붙었을 때가 컨펌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면 삼각수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형간의 패턴이 아니라 그날의 시황이다. 시황에 따라 똑같은 삼각수렴이어도 롱을 먼저 잡을지 숏을 잡을지 달라지는 겁니다. 즉 패턴은 패턴일 뿐 그것으로 예측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꼭 버리셔야 됩니다. 삼각수렴을 합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도 말씀드렸으니까 각자의 차트 분석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시황과 교육 채널 입장은 영상 밑 링크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